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요즘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며 서민들의 삶을 갈수록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주부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전통시장과 마트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시금치 한 단에 10,000원,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 식용유 1.5리터에 7,000원. 동해시에서 물가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동해 YWCA 조사원들과 함께 그나마 마트에 비해 저렴하다는 전통시장에 나가봤습니다. 주요 품목들의 가격을 1년 전과 비교해봤더니 배추는 평균 77.6%, 대파 56.9%, 감자 36.9%, 밀가루 32.7% 올랐고 자동차용 경유가 27.3%, 물냉면이 8.8%, 짜장면이 6.4% 오르는 등 생활 물가의 상승세가 컸습니다. 한 단이 옛날엔 이렇게 커서 3,000원이면 지금은 요만큼 묶어서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으로만 보고 3배 올랐다고 할 수는 없고 사실상은 더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올 상반기부터 유난히 오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기름값 오르면서 제일 흔하게 쓰는 식용유, 밀가루 이게 진짜 많이 올랐어요. 10여 년간 물가조사를 해온 조사원은 이런 가파른 상승세는 처음 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거는 최근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내려가는 건 없고 오르는 폭이 그냥 이렇게 한 1년 걸릴 게 한 1, 2주 사이에 확 올라가는 거죠. 처음 겪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는 거는. 추석을 나흘 앞둔 상황에 조금이라도 더 싼 전통시장을 찾은 주부들은 어마어마한 물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2,000원, 3,000원 해야 먹고 살지. 어떻게 10,000원, 12,000원이에요? 너무 비싸요. 걱정이에요. 이제 며칠 후에 추석인데 식구들 또 오고 이러면은 좀 뭘 푸짐하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 추석이 작년에 썼던 비용보다 거의 이제 곱절이 뛰니까.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 중대형 마트들도 하나같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일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대구하고 서울 가락동 시장에 저희가 이제 경매를 통해서 가장 그날 신선하고 좋은 제품들을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께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다가오는 추석 준비가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춘천시가 후평산업단지에 건립하려던 복합문화센터가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노후된 지역을 살리겠다는 취지였는데 추진 도중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설계도 바뀌고 예산도 40억 원 이상 크게 오르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허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시가 후평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시작한 건 2년 전인 2020년 6월입니다. 춘천시 계획대로라면 전시관과 도서관, 다목적 광장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센터가 들어섭니다. 기존의 낙후된 산업단지를 재생시키면서 디자인 특화 문화 중심지로 조성해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추진 도중 사업비가 껑충 뛰는 바람에 시의회에서 건립 변경안이 부결됐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친 당초 사업비가 96억 원이었는데 137억 원으로 40% 이상 오른 겁니다. 춘천시는 원자재 물가 폭등을 주된 인상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철근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 외에 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건축 면적이 일부 증가됨으로 인해서. 하지만 춘천시 의회는 외형적인 디자인을 지나치게 고려해 공모 당시와 달리 막대한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상 3층 규모였던 설계는 지하 1층까지 추가됐습니다. 자문만 득해서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의존하고 가는 것은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나.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뒤늦게 변경하는 바람에 예산이 40억 원이 넘게 늘었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시기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철근 값들이 다 올라갔을 것 같아요. 원래 진행대로 했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추가가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심 속 흉물스럽게 방치된 공간을 새롭게 바꿔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좋은 취지에도 예산과 설계가 변경되기를 여러 차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내년 12월 준공이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개정 법안에 대해 이달 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원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라며 행안위 위원장 등을 만나 이달 안에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면 강원도의 각종 특례 입법과 규제 개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슬로건으로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가 선정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개막을 500일 앞둔 어제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영문으론 그로우 투게더, 샤인 포레버를 대회 슬로건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로우 투게더는 청소년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의미이고 샤인 포레버는 미래지향적 변화를 추구하는 대회의 목표를 담은 것이라고 조직위는 설명했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 동안 평창과 횡성, 강릉과 정선 등 강원 지역 4개 시군에서 열립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여성의 집 근처를 맴도는 스토킹 범죄에 40대 여성이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상대 남성은 삼선 지방의원 출신이었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5년 전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만 했던 지은 씨. 이듬해 한 남성이 교도소에 있는 남편에게서 가족을 살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접근했습니다.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수천억 원을 다뤘던 자산가로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중국에 자산이 묶여 당장 돈이 없다며 원주 구도심에 있는 지은 씨 주택 주변을 재개발해 수익을 주겠다면서 지은 씨 명의로 개발 법인을 만들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이 지은 씨 명의로 만든 법인은 재개발이 아닌 꽃송이 버섯을 유통하는 엉뚱한 법인이었고 그 법인 카드로는 수천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지은 씨 주택을 담보로 5천만 원 이상 대출도 실행됐는데 결국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갈 참입니다. 더 끔찍한 건 4년 동안 지은 씨 모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남성의 스토킹이었습니다. 수시로 집 문 앞까지 찾아와 불이 켜져 있는지, TV를 보고 있는지 감시하는 건 물론 직장을 바꿔도 출근길에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3시 반, 4시 정도에 출근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때부터 있어요, 거기. 집 근처에, 어딘가에 있어요. 막 소문 들고 있고, 차 막 무슨 두드리고 있고. 연락을 거부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도 계속 보냈습니다. 이달 초 법원이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접근 금지 기간 지은 씨 집 앞을 오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 차 번호가 끝번호를 보니까 그 차에서 유심히 지나가면서 유심히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삼선 지방의원 출신인 상대 남성은 사회적 영향력을 내세우며 신고해봤자 오히려 지은 씨가 처벌받게 될 거라는 협박도 했습니다. 나를 사기로 넣을 수 있는 아무 근거도 없고, 자, 네가 잘해봐. 나는 구속까지도 할 수 있어. 대한민국 법이 그래. 경찰은 해당 남성을 스토킹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또 구속수사들이 반드시. 여성단체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라며 남성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폐수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를 특별 점검합니다. 강원도는 오는 12일까지 점검에 나선다며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업체들의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연휴 중에는 상황실을 운영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과 업체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합니다. 이번에 점검 대상은 177곳으로 폐수 배출과 미세먼지 다량 배출이 우려되는 업체입니다. 정선군이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린 가운데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부적합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업체는 남면 낙동리 정선읍 덕우리 일대에 매립 용량 200만 세제곱미터, 하루 처리 용량 833톤 규모의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선군은 지난 3월 해당 업체의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절차나 내용에서 문제가 있다며 부적합 통보를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입니다.